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HMM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 SK텔레콤, 카카오, LG,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기준으로 외국계 창구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입니다. 자, SK텔레콤 볼까요? 인적 분할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팀장님께서는 분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업종은 다르긴 하지만 그 인적 분할했던 회사였던 주가 흐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연초에 잘 아시겠지만 대림산업이 DL과 DL-ENC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할 당시에 주가 흐름을 비교를 해보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 이슈만 가지고는 논하기 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주택시장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라는 그 이슈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네. 비중 축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6일 네. 날 거래 정지가 예정이 돼 있어서 비중을 축소해라라는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 전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SK텔레콤 지금 자막에도 화면에도 지금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지금 5종목이 있는데 저기서 이 5개라는 선택지 안에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증시 상황과 반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SK텔레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길게 본다라면은 물론 하이닉스라든지 카카오 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서두에 말씀드린 지금의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SK텔레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인적 분할 이전까지만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 될 이유가 좀 2가지 근거가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독 경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무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기 요금을 결제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구독 경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구독 경제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쿠팡도 그렇고 지금 좀 전에 쿠팡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독 경제 트렌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어쨌든 SK텔레콤이 발을 담그게 되면서 우즈패스라는 구독 경제를 일단은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SK텔레콤의 11번가 그리고 아마존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양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해외 직구에 한 60% 이상이 건강식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수요 때문에 아마존이 11번가에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영역의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갤럭시 플립 3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 13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제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이 아이폰 12 대비해서 220%가량 증가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삼성이란지 그리고 애플의 어떤 신제품 효과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SK텔레콤을 좀 픽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SK텔레콤. 저희 팀장님께서는 목표가를 35만 5천 원, 손절가 네. 31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펄어비스를 제일 많이 사서 또 게임주 안에서도 펄어비스의 상승률을 오늘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HLB 그룹주들도 사고 현대바이오와 또 에코프로를 상위 5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똘똘한 자회사를 둔 에코프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더 있다고 보세요? 매력은 다 알고 있죠. 매력은 다 알고 있고 이런 네. 부분들 실제로 이제 숫자로 반영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완전히 완성을 했고 그리고 친환경 쪽의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똘똘한 자회사를 통해서 이
자회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분법 이익이 반영될 만한 지주사의 매력은 당연히 크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달, 7월달부터 9월 달까지, 죄송합니다. 8월 달까지 상당히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수사라는 것이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례를 들게 되면 예전에 좀 많이 오래되긴 했지만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 기억해 보시면 브릭스 펀드라고 소위 말하는 뭐 차이나 중국 그리고 브라질, 인도 여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브릭스 펀드라든지 차이나 펀드 이런 부분 수익률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는데 어쩌면 브릭스 펀드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브라질에 직접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에코프로의 어떤 가장 큰 단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릭스 펀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매력이 있다 좀 봐지는데 어쨌든 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뭐 나는 급등이 좀 싫다. 가파른 게 좀 변동性큰 게 좀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에코프로가 낫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배출권 쪽의 자회사보다는 아무래도 밸류체인 쪽. 어쨌든 중요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자회사가 전구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삼성 에셋 쪽으로 이 고품질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이 에코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양극재 관련해서 뭐 대장주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수사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8월달 이후에 행보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 정도면 박스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92,000원 지금 뭐 가격을 디테일하게 좀 보게 된다라면은 92,000원 부근에서 아무래도 위쪽으로 보게 되면 11만 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가장 최선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안정적인 지수사를 생각하게 된다라면 에코프로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탄소 배출권, 2차 전지 개별적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에코프로 CNG라든지 에코프로 BM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에너지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에코프로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세요? 네, 가격 전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막 92,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박스권 상단이라 볼 수 있는 11만 원 부근.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손절가가 박스권 하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2,500원. 그리고 목표가가 11,000원이 목표가 그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 기관은 뭘 살까요? 솔루스 첨단 소재, 포스코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해상을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 고르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볼까요? 정보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요. 네. 자, 주가가 이미 선 반영이 된 겁니까? 이런 정부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요?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면은 제가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주가가 이미 우상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그 백신 선구매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노바백스라든지 그 자체 백신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국내 쪽으로 조달이 될 거란 부분들은 뭐 8월 달 주가 급등할 때 이미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백신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소멸이 돼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 얘기를 좀 다시 좀 드리면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8월 달 같은 게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봤을 때 16만 원대에서 36만 원까지 상당히 큰 퍼포먼스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원동력은 제가 봤을 때 이때 당시에 그 지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대안주로서던 매력,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카카오뱅크라든지 그 이때 당시 비슷하게 상장했던 종목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어찌 보면 신규 상장이란 그런 그 희귀성 그리고 이런 모멘텀 때문에 일단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이슈 그리고 CDMO 이슈가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구매에 대한 얘기도 지금 와서 선구매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됐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때 당시에도 백신 선구매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슈가 전반적으로 처음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 조금 이제는 선반영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대 좀 소외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서 어쨌든 숫자, 그러니까 매출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가가 그래도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타 뭐 백신 개발업체들 같은 경우 예전에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었다가 소멸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시장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다가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실적까지도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지금 최근에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시장과 비교 좀 해봤을 때 기대감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그래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새롭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백신 이슈가 영원히 호재로 작용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조금 좋게 본다라면은 앞에 말씀을 좀 드렸었던 에코프로처럼 어찌 보면 박스권 정도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대감과 그리고 기대감 이후에 이 숫자와 연결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신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게 되면 27만 원을 좀 하단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33만 원 가격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전략을 좀 제시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봤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K 컨텐츠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SM 그리고 게임진 펄어비스에 이어서 위메이드까지. 자, 저희 그 SM 볼까요? 오늘은 SM. 자, 네. SM은 사실 엔터주긴 합니다만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매각 관련한 소식이 계속 주가에 아주 큰 트리거가 되고 있는데 매각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뭐 회사 측에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알고 계시듯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CJ가 참전했다. 라는 그 이슈 외에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8월 달에 나왔는데 그 어떤 진척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이슈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뭐 잠시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현재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SM보다는 YG엔터라든지 하이브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하이브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하이브 대신에 SM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그 리오프닝 이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매각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BTS가 공연이 예정된 소파이 스타디움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LA 쪽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경기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부분이 예정이 돼 있냐면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NFL 슈퍼볼 개최지로 현재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미래로 가보게 되면은 2028년 LA 올림픽 개막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소파이 스타디움이. 그래서 그만큼 LA 지역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건설 비용만 5조 7천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7만 명 정도 이 관람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이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음반 매출까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를 제외를 하고는 그 전반적으로 엔터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음반 수익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재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음반 매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 YG엔터가 움직이고 그 시간차를 두고 SM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SM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8,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